원자력 발전소에 뭐랄까 장례식을 치렀던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식이요? 네,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해체하고 또 가장 다루기 힘든 유산인 핵 폐기물 같은 걸 관리하는 말 그대로 산업의 뒷정리를 전문으로 하던 곳이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갑자기 이미 문을 닫았던 발전소를 되살려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가치를 내세우면서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업계 저승사자 역할을 하던 회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산파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은 상상하기 힘든 사업 모델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대전환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홀텍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변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원자력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이 지금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홀텍이 왜 이런 대담한 도박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도전이 미래 에너지 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홀텍 인터내셔널이 비밀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100억 달러 이상이라니요? 사실 원자력 산업, 특히 폐기물 처리 분야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폭발적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꾸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IPO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CEO인 크리시나 싱은 회사 지분의 한 20% 정도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폐기물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 기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아니 이 회사가 굳이 왜? 라는 거였어요. 자료를 좀 보니까 홀텍은 기존 사업,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 만들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꾸준히 내는 아주 건실한 회사였더라고요. 네,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확실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새로운 판에 뛰어드는 걸까요? 홀텍의 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역설에 있습니다. 산업의 죽음을 처리하면서 번 돈으로 산업의 부활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죽음으로 부활에 베팅한다. 네. 보통 한 산업이 저물면 관련 기업들도 함께 쇠퇴하기 마련인데 홀텍은 그 산업의 사후 처리라는 틈새 시장을 지배해서 얻은 자본으로 아예 다음 세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죠. 전례 없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역발상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폐기물 처리랑 발전소 운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건 마치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가 갑자기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과 비슷한데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좀 감당하기 힘들 리스크 아닌가요? 무슨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텍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회이기도 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원자력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문제, 즉 폐기물을 다뤄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문이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규제 당국을 상대하는 노하우라던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했죠. 이제 그들은 그 경험을 무기 삼아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우리가 미래의 원자력도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주장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는 무대가 바로 미시간호 옆에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팰리세이지 발전소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발전소를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남을 일인데 들어보니까 홀텍의 진짜 여심은 그 너머에 있더라고요. 네, 팰리세이지는 홀텍의 대담한 비전이 현실과 만나는 첫 시험대이자 아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원래 이 발전소는 2022년에 50년 넘는 운전을 마치고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네. 그리고 홀텍이 이 발전소를 인수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해체였습니다. 그들의 주력 사업이었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시간 주지사랑 연방정부 에너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홀텍한테 이 발전소 다시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환자를 다시 살려내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 닫았던 공장을 재가동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그 대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규제의 정점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재가동을 하려면 노후 부품 교체는 물론이고 최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과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홀텍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가면서 팰리세이즈를 되살리려고 했던 이유, 결국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이 절실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에너지 정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렸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죠?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전력망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기저전력이 필요한데 이걸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원자력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너무 중요해져서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부활시키는 상황까지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게 과연 안전한가? 그 비용이면 차라리 재생에너지를 더 짓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거셌죠. 네. 하지만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등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재가동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홀텍은 올해 상반기 내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낡은 발전소를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요. 홀텍이 이 팰리세이즈 부지를 단순한 복원 현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지점이 바로 홀텍을 다른 기업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술을 되살리는 동시에 그곳을 발판 삼아서 미래 기술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팰리세이즈 부지 안에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SMR 300 모델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발전소 바로 옆에 차세대 발전소를 나란히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SMR은 원자력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과 달리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모듈처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안전성도 더 높다고 하고요. 네, 안전성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죠. 하지만 아직 미국에는 상업 운전을 하는 SMR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한 군데도 없군요. 네,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수십 개의 회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정말 치열한 기술 개발과 자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홀텍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팰리세이즈 부지 그 자체겠군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고 환경평가받고 주민동의 얻는 이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상당 부분 건너뛸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몇 발짝은 앞서 나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는 SMR 개발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입니다. 이미 원자력 시설로 승인받고 운영 경험이 있는 부지를 확보했다는 건 엄청난 자산이죠. 지역사회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SMR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방증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홀텍이라는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의 뒷정리를 하던 회사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과거의 기술을 되살려내는 임무를 맡게 됐고 이제는 그 경험과 자산을 발판 삼아서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거대한 서사네요. 종합적으로 볼 때 홀텍의 사례는 원자력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이른바 르네상스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르네상스의 축소판. 네, 한때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동시에 다음 세대 기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라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홀텍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노후 원전들이 해체 대신에 재가동이나 SMR 부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펠리세이즈의 성공적인 재가동 여부, 그리고 아직 상용화된 적 없는 SMR 기술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실증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그들의 행보가 전 세계 에너지 업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홀텍은 수십 년간 원자력의 가장 어둡고 골치 아픈 문제, 즉 핵폐기물을 다루는데 모든 전문성을 쏟아부은 기업입니다. 원자력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의 경험이 과연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독보적인 강점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과거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새로운 기술을 대담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걸림돌, 일종의 자기검열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홀텍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원자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